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범죄자 누굴 믿겠나? 네, 제가 계속해서 이 변호사들의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 이 학벌주의 사회, 외모 지상주의 사회, 이 출세 제일주의 사회가 완전히 국민들의 정신을 오염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과 그리고 권력, 거기에다 출세, 학벌, 여기에 이제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도 통일교 같은 경우에 이 통일교 변호인을 맡았던 자가 이 오강수라는 자가 이 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죠.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 결국에는 민정수석이 경찰, 검찰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특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도리어 이 통일교 하면은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죠. 거기에다가 이 김건희, 윤석열이 이런 작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여기에 또 변호를 맡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러니까 저 오강수라는 자가 진실을 변호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돈과 권력을 변호하는 자인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건 속에서 이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 또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쯔양을 협박한 이 사건, 이 쯔양을 협박한 사건에서 이 구제혁이라는 자, 이 자가 이제 허경영 불로유를 시음 방송을 하고 막 그랬던 자죠. 네, 그때부터 좀 이상하게 제가 봤는데 이 자가 이제 징역 3년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공범 변호사도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쯔양에게 이 위기 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낸 혐의,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 최모 변호사, 이자는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변호사들 세상이 아니냐. 이자는 더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조인 가중처벌법이 이 종교범죄 가중처벌법과 더불어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게 법을 알면서 법을 더 잘 준수해야 할 자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이자가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줄었죠. 그리고 또 집행유예 2년으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원심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여자가 이제 교묘히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유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점을 고려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자들,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그리고 뭐 행정사라든지 또는 이 변호사라든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징계 요구권이 있어서 이 자들의 이 자격을 박탈시켜 버려야 된다. 박탈시켜야 된다.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이 변호사이면서 그러면서 아주 쯔양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이 쯔양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한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자가 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그러한 행위를 혐의를 받아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중에 알았던 정보, 그래서
전 소속사 대표 A 씨가 이제 쯔양하고의 이제 과거, 네, 과거가 어땠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사이버 레카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쯔양 관련된 과거 인연이 있는 자, 그 자를 협박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민사 이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이자가 이제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민사 소송 관련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해서 또 그 남자에게도 소송을 취하도록 강요하고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송 취와 관련된 자문료를 또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또 그 남자로부터 이 합의금을 받아서 분쟁이 종식되자 이 변호사 이자가 또 이 유튜브의 구제역에게 이 쯔양의 각종 약점들, 네, 이런 거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5,500만 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쯔양은 이제 이 구제역,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구제역에게 정보를 준 것으로 오인한 거죠. 설마 이 변호사가 줬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다시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그 남자는 형사 처벌을 걱정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변호사 이자가 이제 그 남자가 사망으로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쯔양이 이제 그 난색을 표하니까 자문 명목으로 위기관리 피하 계약 자문료 2,310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자가 직업윤리를 훼손하고 사이버 레카에 대한 지능적 배후를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조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의 소송 상대방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 완전히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거친 거죠. 네,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유서 조작, 그리고 쯔양에 대한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은 변호사의 각종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을 시켜서 그 이익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레카들의 약탈적 범죄 성향을 잘 알면서도 이 변호사 이자가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 레카들을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와 손잡고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변호사 이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특히나 이 사이비 종교하고 연루된 자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다 자료들을 그리고 이 제보를 싹 다 받아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이 변호사라는 자가 7월부터 1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교도관에게 보냈고, 교도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변호사의 의뢰인이 여러 수감자가 생활하는 혼거실이 아닌 독거실에 여러 차례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이놈이 이 교도관하고 짜고 그리고 2천만 원을 주고 이제 구치소 독방 거래 의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법조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사기 이 법조꾼들, 네, 완전히 돈에 미친 이 법조꾼들, 이 정치꾼들, 법조꾼들, 그리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를 조장하는 이 교육꾼들, 이 아주 사이비 교육꾼들이죠. 이 사이비 법조꾼들, 그리고 이 사이비 정치꾼들, 이 사이비 종교꾼들을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부정과 불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변호사들 완전 쓸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제보가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보가 오고 있는데
특히나 사이비 종교에 기생하는 사이비 종교에 기생하는 그런 변호사들, 이자들에 대한 제보가 탈퇴자들로부터 오고 있는데 이자들 완전히 싹 다 잡아가지고 강력하게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